지금 음이 앉아 있는 경우죠. 음자리에 음이 있어서 바른 자리가 되고, 그래서 뉘우침이 없어지면 더군다나 공순한 체가 되면서 실은 전체 그 괴상으로 볼 때는 그 육사효하고 효로 볼 때 구호효가, 그래서 그 가장 좋은 구호가 물론 가장 좋고 그 다음에 그 육사효가 그 다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뭘로 비유했느냐면 전획상품이라 그랬습니다. 사냥을 했는데 그 세 종류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세 종류라고 하는 것은 이거 뭐 잔주에도 나오는데 작은 글씨니까 일단 그 전획상품 관련해 가지고 그 우리 시에 보면 여기 그 별도 자료에 있을 겁니다. 그 시 소화의 동궁지십 거공편에 보면은 그 관련한 그 주석이 나오는데요. 옛날에 이제 그 저기 거기에 우리 거기 보면은 거공편 주석에 그 개고자의 옛날에 전렵획금에 사냥을 해서 그 짐승들을 잡는데 면상이거든. 만약에 활을 쏘았는데 그게 그만 얼굴을 다치게 했다 그러면은 불헌하고, 그러니까 얘기 전에 그 다음에 나오나요? 원래 제사 지내기 위해서 이제 일단 얼굴을 다치면은 불헌하고 바치지 않고라고 하는 것은 제사에 올리지 않고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천모어든 하면은 천모라고 하는 건 상모하고 같습니다. 털을 밟았다라니까 털이 만약에 상했으면은, 그죠? 털이 상했으면 역시 바치지 않고 올리지 않고, 그 다음에 불성금이어든, 성금이라니까 뭐냐면 어른 다 크지 않은 짐승, 그죠? 어린 짐승이 그러면은 역시 불헌하며 올리지 아니하며 택쥐 3등하여, 그래서 이제 잡은 것들 가운데에서 바로 세 등급을 가려서 취하여서 제일 첫 번째 그다음에 최고로 좋은 게 뭐냐면 좌표의 석지하여, 자, 표라 왼쪽 허구리라는 것이 어디냐면 갈비뼈 아래쪽입니다. 왼쪽 허구리를 그 명중을 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오른쪽 그 어깨 쭉지가 되는 거죠. 오른쪽 어깨 쭉지 우니까 우전, 그러니까 오른쪽 어깨 쭉지로 이렇게 빠져나간 것. 그것이 다루 우위 상살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이 상살. 최고로 잘 죽인 것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하냐? 이위 간두 봉 종묘하고 말린 고기로 두어서 바로 종묘에 올리고, 간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려서 제사 그 그릇에다 담아서 종묘에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달우이 본자 차지하니, 오른쪽 그 귀, 그러니까 뭐냐면 왜 오른쪽 저기 뭐 아까 왼쪽 허구리에서 오른쪽 귀, 우이 오른쪽 그 귀, 오른쪽 귀 아래쪽을 이렇게 해서 쏜 것이 바로 그 다음 하니, 이것은 나중에 국가의 그 빈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쨌든 종묘제사 지나면은 뭐예요, 제후들이 두루두루 다 오는 거죠. 그래서 이 빈객들을 위해서 쓰고, 그 다음에 석좌비하여, 그러니까 왼쪽 넓적다리를 맞춰가지고 달비 우유, 뭐 우요라고 해야 되나요? 우요, 그러니까 오른쪽 그 넓적다리, 왼쪽 넓적다리에서 오른쪽 어깨뼈를 이렇게 관통을 하면은 이거는 하살이 되는데, 이것은 뭐 하느냐? 그 다음에 임금님의 그 주방에다가, 그죠? 임금님을 위해서 이제 그 뭐 차릴 때 그때 주방에다 채운이라. 매번마다 짐승 잡는 것을 취십하여 30개를 이렇게 그 중에서 잡은 것 가운데에서도 이제 30마리를 취하여서 매 등급마다 10마리씩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남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제 한때 산에 남는 것은 이어 사대부를 주고서 습사어 택궁에서 활쏘기를 연습하여서, 그 다음에 가장 잘 맞춘 자, 그러니까 맞춘 자, 중지 취지하니, 맞춘 자한테 상으로 주었으니, 이것이 바로
획수다이 군포불령이라. 이건 이제 거공편에 그 잠건 많은데 임금님의 푸주간이 가득 차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비록 잡은 짐승이 많지만은 그렇게 나눠주다 보니까 임금님 푸주간에 무조건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눠줬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육사 같은 경우는 그 공순하다. 아까 어쨌든 아까 그 손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홍범에서 나오는 아까 풍 개념이 우양욱한 풍이라고 할 때 풍을 요 가운데로 보고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임금님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조정의 대신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육사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라의 종묘제사나 이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해서 4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사냥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냥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육사 대신이기 때문에 육사 대신이 이제 사냥을 해서 이 세 종류의 사냥감들을 다 잘 잡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나름대로의 공을 세운 거죠. 자, 음류는 무원이 승승이 개강하니 의유회야로되. 음류는 지금 육사가 음류라고 하는 것은 도움이 없고, 그 다음에 그 받들고 탔으니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오인 임금을 받들고, 또 아래로는 누구예요? 아래로는 구삼을 탔고, 그 다음에 나한테 도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음인데 밑에 있는 음은 더욱더 힘이 없으니까 내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무원, 도움이 없는 데다가 그 다음에 구호를 받들고 또 구삼을 탔으니 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구삼과 구호가 다 강이니 이렇게 되다 보면 내가 음이 그걸 감당하기에는 하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나 라고 하면서 마땅히 뉘우침이 있으니 바로 사가 바로 음으로서 음에 거처하여 득손지 정하고, 그런데 손에 발음을 얻었고 바로 음자리에 그죠? 음이 왔으니까 그런 다음에 상체의 아래에 있으니 거상이 능하여라. 윗자리에 있으면서도 능히 아래하는 자이라. 거상지하하니 위의 아랫자리에 거처하였으니 바로 손어상례요. 윗사람에게 공순하고, 그 다음에 이손임하하니 또 공순함으로써 아랫사람들에게 임하였으니 손어하여라. 아랫사람들에 대해서도 바로 공순한 자이라. 자인이 선처여차라. 잘 처신하는 것이 이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득회망하니 뉘우침이 없어지니, 소위 득회망은 그래서 뉘우침이 없어짐을 얻었다는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이어 전지획 삼품야라. 마치 사냥을 하여서 세 종류의 세 품 등급의 사냥감을 얻은 것과 같은 것이라. 만약에 아까처럼 뭐예요? 왼쪽 허구리에서 오른쪽 그 어깨 이쪽으로 잘 빠져나가는데 이런 게 하나도 없으면은 올릴 게 없으니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걸 골고루 다 얻은 것이라는 겁니다. 전액 상품은 급어 상하여라. 그죠? 전액 세품을 얻은 것은 아래 위에까지 두루 미침이라. 전획지 획을 사냥해서 얻은 그 짐승들을 분삼품하여 세 품질로 나누어서 일위 건두하고, 하나는 바로 제사에 쓰고 하나는 공빈객 옆 충포하며 하나는 빈객들에게 나눠주고 빈객들을 대접하고, 하나는 임금님의 주방을 채우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뭐예요? 저 도어들에게 나누어 주니, 도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같이 여기서는 사냥을 나갔던 사람들이죠. 몰입꾼들입니다. 몰입꾼들에게 나누어 주니, 능소너 상하지 양이, 사가 상하의 양들에게 공순한 것이 마치 전지획 삼품이니 사냥을 해서 새 품질을 얻은 것과 같으니 위 편급 상하여라. 그래서 두루두루 아래 위에 미침을 이름이라. 사지지는 사의 땅은 본유회로되, 사의 처지는 본래가 뉘우침이 있는 곳인데,
그렇죠. 임금님의 명을 받들어서 두루두루 좀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항상 늘 그저 이 후회가 있게 되는 법인데, 이 처지 지선이라. 그런데 지선함으로 처함에 지선으로서 함이라. 그러므로 회망이 부유공이니 뉘우침이 없어지고 다시 또 공을 두었으니 천하지다 구선처즉 회혹 가이위 공란이라. 천하의 일이라는 것은 진실로 잘 처한다면은 뉘우침이 혹 가히 공리 될 수 있느니라. 그 다음에 주자의 본입은 음유무응하고, 음유이면서 그 다음에 초육과 그죠, 응함도 없고, 그 다음에 승승 구호를 받들고 구삼을 탐이 다 강이니 의유회하라. 마땅히 뉘우침이 회하로되 뉘우침이 있는데 이유 거음하여, 그 다음 음으로써 음에 거처하고 거음하고 처상지하라. 그 다음에 위의 그저 상쾌의 아랫자리에 처함이라. 상쾌 그저 상쾌 아랫자리 네 번째 자리에 처함이라. 그러므로 처 회망이 우위 복전지 길 점례라. 주자는 바로 이 육사효는 바로 뭐냐면은 복점지니까 저기 사냥할 때 어떤 날 사냥하는 게 좋을까라고 해서 그냥 그날 그리고 사냥해서 잘 잡을까 못 잡을까 했을 때 사냥하는데 점을 쳤는데 바로 기란점이다 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점서로만 보면은 나중에 다른 일에는 해석하기 어려우니까 일단 이 정도로만 참조하면 돼요. 삼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그 앞에서 얘기했던 정자에게나 같고 이미 옛날 예법에 나오는 거니까, 하나는 간두가 되고 하나는 빈객을 위한 것이 되고 하나는 임금님의 푸죽간을 바로 채우는 것이라 라고 했고, 그 뒤에 본인은 이렇게 표현을 그러니까 이 주로 점사로 표현하면서 그 밑에 하는 것도 한 번쯤은 볼 필요 있습니다. 주자왈 전액 상품에 대해서 이천이 주장한 것은 그죠? 주장한 것은 작손어 상하설 그래서 주자 뭐라고 주장한 이 뭐냐 상하에게 공순하다라고 지었는데 설득 뭐라고 그랬어요? 각 설득 교 견강이라 그랬죠. 설득이 좀 이렇게 그 말 설명을 설득한 것이 좀 지나치게 경강부여한 것 같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뭐 그렇지도 않습니다. 상하이 두루두루 나눠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러니까 주자는 주로 너무 점서로만 보고 그러니까 의략적으로 해석한 것을 많이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하는 경우들이 좀 많은데, 이렇게 되면은 제가 보기엔 주자가 조금 실제적으로 그럼 주공이나 문왕이 이걸 썼을 때 철저하게 점서로만 썼을까? 그건 아니죠. 이 글을 남기면서 후대 통치자들에게 항상 경계하라라고 하는 것을 더 각인시키기 위한 거지. 꼭 어느 때 뭐다. 그럼 뭐 이 점을 쳤는데 이 점이 꼭 놔야 그 점 치는데 뭐 사냥하는데 길한가요?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점은 두루 체크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복전 그랬고, 아까 설명한 건 이미 다 거기서 설명됐습니다. 아까 그 어디다 둔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나오냐면 공량전 주네요. 그 뒷페이지에 900쪽에 첫 번째 줄 끝에 보면은 거기 쌍호호시왈 보면은 왕제편에 얘기 왕제편이 되겠죠. 천자 제후가 무사하면은 그 다음에 별일이 없으면은 뭐냐 해마다 그저 해마다 사냥을 해서 그 다음에 3번 사냥을 해서 3번 사냥? 원래 4번 사냥인데 3개월마다 해에 3개월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3개월마다 사냥하여서 1위 간디요 2위 빈객이요 3위 충분지 포라 하니, 그 다음에 이제 춘추 공량전에 이거를 주석하기를 간두라고 하는 것은 거기 조금 더 붙였죠. 뭐냐면 석지 위 제사 두 실려요. 고기를 말려가지고 그 다음에 제사의 그릇에다가 채우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뭐 이미 뭐 아는 내용이고 공부하는 차원에서 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여릉 용시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어디에 시 거궁편 주석에 나온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아까 읽었고, 그 다음에 은봉호 씨
은봉어 씨 그래. 은봉어 씨도 그냥 그렇고 다만 사냥이라라고 할 때 그거를 지금 그 아까 우리가 표현했던 너무 이 점사로만 보면은 그럼 평소에 이거 뭐야 그 사냥할 때 꼭 이 점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에 관련해서 우리가 그 호갱이 비지에 보면은 비지가 가끔 이제 이걸 좀 이 인사적으로 잘 돌려서 표현을 했는데요. 상하의 두 양이 불시강포하니 그죠? 불시강포 강포한 사람이 아니니 다시 말해서 상하의 두 양이라고 강포한 사람은 아니니 그런데 소인이 이에 이 자리를 그 짊어진다면은 이제 짊어진다라는 것은 바로 위를 받들고 이렇게 한다면은 제4기 불궁수인이라 그죠? 그 재질을 겨우 일단 겨우제로 보면 겨우 그 기운으로 기운이 능히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소인이라면은 그저 하고 그다음에 농락하는 자 같으면은 여의 의기 가지즉 만약에 의기가 거기에 덧붙여진다면은 반이 아지적이라 도리어 나의 적이 되느니라. 그런데 나는 오직 유기기질 그 기운을 부드럽게 하여서 그 다음에 서로 간에 그러니까 내 기운을 아주 유하게 하여서 아래 위와 서로 접한다면은 부지불각 입아온 망나라 부지불식간에 그저 부지불식간에 내가 정성으로 다하면 나의 그 그물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사냥하는 것으로 나왔으니까 내가 아래위 사람들을 접하는데 내가 지극히 공순함으로써 그 기질을 그 다음에 광포하지 않고 유하게 해서 다른 사람을 접한다면 다 다른 사람들이 내 안으로 들어온다. 그죠? 내 말을 들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니 비유 분리 적이 위위 아용이라. 그래서 오직 나를 적대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나를 위하여 다 나의 쓰임이 되느니라. 이 효는 바로 정의 이른바 소위 유순호 강자라. 이른바 이 효는 바로 강자에게 유순함을 이룬 것이니라. 그러므로 능득다사용이요. 그래서 지금 구사 같은 경우는 나라의 인재들을 많이 얻어서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인사들의 쓰임을 얻고 그 다음에 전획지호 그 다음에 전획 사냥을 나가서 그 짐승들을 또 많이 잡으니 이것은 바로 소인을 버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해서 그 소인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라. 차획 상품이라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전액이 호라고 하는 많은 쓰임을 얻고 그 다음에 전액의 호라고 하는 여기 지금 전액 상품이라 그랬는데 그 중에서 지금 이 호갱 같은 경우는 전액호라고 하는 것은 사냥을 했는데 그 중에서 여우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여우 같은 놈들. 그래서 이거는 소인이라. 이거는 소인을 그럼 멀리 보내는 것이라는 거. 소인과를 거리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전액 상품이라는 걸 조금 다른 뜻으로 표현했죠. 이렇게 해서 이런 자들을 그러니까 전액 상품인데 많은 인재들을 얻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냥을 인사적으로 보면은 많은 인재를 얻고 한편으로는 또 뭐냐면 그 교활한 자들 이런 자들을 다 그 잡아들여 그 자리에서 보내는 것이고 그래서 소인이니 차획 상품 여기에서 세 가지 품질을 얻었다는 것이 친군자라 바로 군자와 친한 것이라 그죠 이 표현 이거 아주 훌륭한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액상 그냥 사냥으로만 표현하면 지금 적용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 현실 적용에 대해서 참 잘 표현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냥과 그 다음에 있으니까 봅시다. 전액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유공예라. 꼭 우리가 사냥할 때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럼 현실적으로 우리가 재상 역할을 맡았다 그러면은 내가 재상인데 내가 총리인데 이런 자리를 만약에 이런 괴가 얻었다. 내가 어떤 자리를 맡았는데 이런 것을 얻었다 그러면 많은 그 인재들을 내가 영입해서 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저런 그 소인배들은
다 제거할 수 있다. 능히 그럴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것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공자가 이에 대해서 전액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공이 있음이라. 꼭 사냥뿐이 아니라 나라를 다스리는데 많은 인재를 등용해서 그 나라가 잘 나아가는 것을 표현했고, 손재어 상하는 그저 아래 위에 공순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사냥하는데 획 상품 새 품질을 바로 얻어서 편급 상하 두루 아래 위로 두루두루 그저 두루두루 편은 베푸는 것이니 성손지 공예라 바로 손에 공을 이루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거기 중계장시 밑에 보면은 수전이 획하니 사냥을 하여서 획기 삼품하니 새 품질을 얻었으니 획금지 다라. 그래서 사냥을 하던 짐승이 많은 것이라 그래서 공이 있다 이렇게만 표현했는데, 제가 읽은 목적은 수라는 것이 뭐였죠? 봄사냥을 표현하는 거죠. 봄사냥인데 봄이라고 하는 수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싹 같은 게 나는 거니까 봄사냥을 수라 표현을 했고, 그러니까 수라고 하는 것은 아직 어린 짐승, 그죠? 어린 짐승이 아니라 그 누구를 잡아야 되냐면 임신하지 않은 것, 새끼 베지 않은 짐승을 잡는 것이 봄사냥이고, 그 다음에 여름사냥은 뭐라고 표현해? 여름사냥은 이제 막 곡식들이 싹이 막 자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싹을 뜯어먹는 거. 그러니까 우리 막 그 멧돼지나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 주로 잡는 것이고, 그래서 묘라 표현했고, 가을 사냥을 뭐라고 그랬더라? 가을 사냥을, 가을 사냥을 선이라 그랬는데, 선은 뭐죠? 가을 사냥을 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냥을 하는데 이때가 사냥하기도 참 좋죠.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을 가을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숙살기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는 아무거나 다 자랐기 때문에 아무거나 잡아도 괜찮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그러니까 다 모든 것이 다 자랐기 때문에 아무거나 잡아도 괜찮은 때가 되고, 그래서 선사냥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겨울 사냥을 우리가 수렵한다 보통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킬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에는 사냥을 하는데 나라 방비한 군사훈련의 그 목적이 더 훨씬 큰 거예요. 그래서 두루두루 겨울에는 이제 완전히 다 익었고, 그래서 다 익었고, 그 다음에 무엇을 잡더라도 다 그냥 괜찮다, 그냥 잡힌 거 다 잡는 것이 되고, 여기는 살기를 따른다 이 표현이 참 그런데, 가을도 결국은 여기 원래는 원문에 뭐라 하냐면 순살기야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살기를 따른다 표현했는데, 죽일 만한 것들 죽인다 뭐 이런 뜻으로 표현을 다 익은 것들 해치는 거, 과실들을 해치는 거, 과일들 파먹는 거, 자연이 죽여놓은 것을 다 따른다. 죽여놓은 거. 짐승은 음식이 익는다든가 과일이 익는다든가. 그러니까 그거 따먹는 애들 죽인다. 이제 그거를 살기를 따른다. 살기를 따른다니까. 그럼 어떤 거 잡으라는 소리예요? 어떤 거 잡으라는 소리야? 여기는 어쨌든 다 잡고, 이때는 새끼 낳는 일도 없으니까 어쨌든 이거는 다 취해서 잡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가리지 않고. 여기 세 종류? 아닌데 뭐든지 다 잡는데, 네, 저거는 조금 한번 따져봅시다 나중에. 네, 그걸로만 순살기한데 이거를 생각을 안 했네. 자,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거 알려드릴게요. 누가 찾아오실 분들이 있으면 찾아오시고. 자, 그 다음에 구호는 정리면 길라여 회망하여 무불리니 이롭지 아니함이 없으니 무초요정이라 선경 3일하며 후경 3일이면 길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효는 우리가 앞에서 삼풍곡괴 괴사에서도
한번 봤던 내용입니다. 삼풍곡기에서는 뭐냐면은 선갑삼일, 후갑삼일 이렇게 됐죠. 선갑삼일, 후갑삼일 했고, 자, 문왕이 괴사를 지으면서, 자, 이거는 선천의 역이 되는 거죠. 선천의 그 선갑 개념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쉬운 7번째는 바로 이제 후천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구오효에 대해서. 그러니까 삼풍곡괴의 오효가 변하면은 결국은 뭐예요? 똑같이 중풍손괴가 되는 거죠. 중풍손괴가 돼서 이 고한 세상을 다시금 새롭게 해서 두루두루 이제 신명행사를 펴라라고 하는 바로 손해. 그래서 이제 선천의 갑이니까 여기서는 다시 거듭해서 펴라라고 해서 선경삼일, 자, 후경삼일 이렇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1차적으로는 후경삼일이 되고, 우리가 천간으로 볼 때도 여기가 갑에 해당되는 거죠. 갑에 되고 이쪽은 바로 경에 해당됩니다. 여기가 경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같은, 이거는 이제 매일 시작하는 때가 되고, 이거는 새롭게 바뀌는 때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표현할 때도 동갑내기 하거나 또는 동경이라 이렇게도 표현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같이 쓰는 내용인데, 선천과 일단 후천의 역으로서 보고, 자, 이에 대해서는 예로부터 학자들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도 그 정확한 설명들은 없어요. 정확한 설명들은 없는데 왜 그럴까 하고 곰곰 생각을 해봤더니, 그리고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또 추상적이죠. 추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에다가 이렇게 응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왜 문왕이 이 말씀을 이건 어째 성경삼이다. 이건 문왕의 말씀이죠. 여기에 구호의 말은 누구냐면 주공의 말입니다. 우리가 괴사에서 공자가 말씀하신 내용은 바로 여기라고 하는 것은 은나라 말기 주나라의 초기의 일이다 라고 이렇게 한 데서 힘입어서 표현을 하자면은, 문왕은 어쨌든 당시 주나라의 제후로서 그 앞선 시대를 쭉 보고서는 이 얘기들을 표현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주공 같은 경우는 이미 주나라의 혁명을 완수하고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에다가 신경을 많이 쓰고 효사에다 그 내용들을 담아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거듭거듭 그 확인을 했는데요. 그래서 삼풍곡기에서 선갑삼일, 후갑삼일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미, 자, 서경에 보면 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새삼 요로에 보다가 주자가 의외로 서경이라고 하는 부분을 언급을 많이 안 했죠. 주자가 사서삼경 체계를 완성을 해놓으면서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참 그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눈으로 책을 읽는 것과 그 다음에 내가 직접 한번 써보는 것과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내가 새롭게 해석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해석을 하는 책을 쓰는 것과 전혀 공부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주자가 하나 못한 게 서경이에요. 서경 좀 손대다가 열어줘라. 그래서 이게 좀 그게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제가 참 많이, 그래서 이제 항상 보면 이렇게 점서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선경3일, 후경3일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선경3일, 후경3일이니 공자가 바로 종즉 유시하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마치는 것 시작이라 표현했고, 그 이쪽에 보시면은요, 제가 이전에 한번 삼풍곡계 설명을 드렸지만은, 그 이쪽에 보면은 그 익직편에 주서, 아까 저 우서가 되는 거죠. 우서 익직편을 보면은 그 우가 치수 사업을 하러 나가기에 앞서서 누구냐면은 순임금한테 구하는 내용입니다. 순임금이 섭정을 하시면서 그 섭정으로 등극을 하셨을 때, 그때 그 우가 뭐라고 이제 그 구하냐면은, 제발 그 단주같이 포악하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표현할까. 그러니까 요임금의 아들이죠. 단주가 포악했기 때문에 요가 임금 자리를 당신한테 이렇게 선양을 했습니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단주가 그래 포악하면서 그냥 생떼를 쓰면서 그냥 그 배도 이렇게 땅 위로 이렇게 이끌다고 힘자랑이나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그다음에 이어지는 말들입니다. 8장에 그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요. 내가 이와 같은 것을 징창하여서, 창이라라고 하면 징창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서 그냥 고치는데, 고치면서 이것을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하면서 뭐냐면 취우도산하여 도산씨에게 장가를 들었는데, 그죠? 도산씨에게 장가를 들어서 신님계갑 그랬죠. 선갑삼일이죠. 선갑삼일. 그래서 선갑삼일 신님계, 우리가 갑을병정, 갑을병정, 그 다음에
가운데 무, 기, 경신, 임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선갑삼일이다 그러면 여기서는 해서 뭐예요? 개, 임, 신, 신임, 개. 그 다음에 후경삼일이다 그러면 을, 병, 정에서 어쨌든 요렇게 7일이죠. 그 다음에 일단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먼저 신님, 개, 갑에, 그죠? 개가 고고히 읍이언을, 개가 이제 도산씨에게 그 장가를 들어서 그 다음 바로 4일 만에가 된, 그죠? 거기 보면 신님 개갑이니까 4일 만에, 그죠? 4일만 있다가 그 다음에 저기 치수사업을 하러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인 개가 태어나서 응애 하고서는 우는데도, 그죠? 내가 이것을 보지 못하였다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응애하고 우는데, 그죠? 울거늘 내가 자식을 자식처럼 여기지 못했다. 자식을 사랑하지 못했다 해서입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어디냐 오직 황탁토공하여 나라의 그 토목공사를 그저 크게 헤아리면서 그죠? 나라의 토목공사할 것을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필성오복하되 저 오복들을 그죠? 오복이다 그러면 공우백자남이 되는 거죠. 오백오복들을 도와서 이루었는데 그 간거리가 내가 5천리에 이르렀으며 그 다음에 두루 12주에 그죠? 12주에 걸쳐서 12주에는 그 무리들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저 바깥으로는 널리 사해에 이르렀으며 이르기까지 함장 5장 하였으니 다 그래서 세우고 바로 5장을 세웠으니 각적 유공이라 각각이 다 공을 이루었거늘 그런데 오직 하나 못한 것은 저 묘족이 완악한데도 내가 이들을 완악하여서 같이 공에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토목공사를 할 때 바로 묘족이 거기에 참석을 안 했으면 참여를 안 하고 하니까 바로 묘족들을 어찌해야 될지 제기 염지하소서. 그래서 순임금께서는 이들을 어찌 처리해야 될지 잘 생각하십시오. 이제 이 표현인데요.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그 문왕이 표현했던 선갑삼일이라고 할 때는 바로 뭐냐면은 앞서서 그죠? 우가 임금이 되기에 앞서서 그만한 치수 사업의 공을 이루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 뭐예요? 다시 마칠 수가 있는 거. 종즉이죠. 종즉 바로 유시에서 바로 하우시 하나라의 군주로서 그죠? 다시 천하를 다스릴 수가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삼풍곡괴라고 하는 것은 고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두루 좀 먹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온 천지가 다 물바다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물바다가 된 상태를 다 다스렸기 때문에 그래서 고는 대하라 대사라 이런 의미가 나오죠.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을 다스려서 마침내 천자가 될 수가 있었고 이렇게 보시면 딱 맞습니다. 그 다음에 삼풍곡괴에 있는 요 내용과 관련해서는 어차피 주공이 있었기 때문에 주로 당시에 이제 이후에 주나라를 다스리는 왕족들을 위해서 천자를 위해서 썼을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도 이 구호요에 대해서는 누구를 염두에 둔 내용이냐면 상황을 염두에 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자가 선경 3일 후경 3일 주공 자체가 뭐냐면 무초유종이라 그랬죠. 처음은 없지만 마침이 있다라고 표현했는데 그게 마침 어디에 나오느냐면은요. 1쪽에 보면은 그 낙고편이 있습니다. 그 무초유종이라고 쓴 그 밑에 내용 있죠. 그 보면은 거기에 그 낙고편, 낙고라고 하는 것은 자, 그 성왕이 등극을 이거 원래 이제 낙양 땅 낙읍이죠. 옛날에 낙읍인데 낙읍을 건설하는 내용은 이미 저기 때부터 검토는 됐었어요. 무왕 때부터는 검토는 됐는데 무왕이 등극한 지 3년 만에 천자가 된 지 3년 만에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제 성왕한테 이거 가지고는 나름 부족하다. 나름이 많은 임들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도읍지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낙양 건설을 시작합니다. 일단 낙읍 건설이죠. 낙읍 건설을 시작하면서 그때 표현한 말이 공리왈이라고 하는 공은 바로 주공입니다. 주공이 바로 이제 성왕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둘 것인가. 그러니까 이거 지금 엉망으로 그냥 이런 저런 하다가 그냥 주나라가 멸망하도록 놔둘 것인가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대인 그저 충자 그러면 어린 자식은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어리니까 오직 마침이 있어야 한다 이 표현을 했습니다. 오직 마침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요에 대한 그 채침의 주석을 보면은
주지 왕업은 문무시지하니 그죠? 주나라의 왕업은 문무가 시작하였으니 성왕 당 종제라. 그러니까 마땅히 성왕은 마땅히 마쳐야 하느니라. 마쳐야 된다는 왕업을 이루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차상은 이에 위 있는 것은 상기여 기 공교 공내 치지사요. 그죠? 이거는 앞에 있는 다른 나라의 내치를 잘 이루라는 것을, 그죠? 기록 자세히 앞에서 얘기했고, 지금 여기서는, 지금 이 문장은 제후 교양 만민지 도야라. 그래서 제후와 그 다음에 만민을 잘 기르는 도를 잘 통어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나타낸 말이다라는 거. 다시 말해서 지금 성왕은 바로 왕업을 완성해야 된다. 종이라는 것이 끝난다라는 것이 아니라 완성, 이룸을 표현하는 거죠. 다 이루어야 그 다음에 계속 나가니까. 그래서 무초유종이라, 아까 이 성경삼일, 후경삼일이라는 것은 결국은 성왕을 두고 한 말인데, 굳이 선경삼일, 후경삼일을 본다면은 그 밑에 무성편이기도 합니다. 또 역시 무왕이라고 하는 것은 주나라를 세운 천자이기는 하지만은, 그저 은나라를 멸하고 세우긴 했지만은 문왕의 덕업이 없었더라면 결코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성왕뿐만 아니라 무초유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구냐면은 그 무왕을 두고도 한 얘기일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무왕이 일찍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무왕, 이 표현 내용이 그 무성편을 보면은, 무성편이다 그러면 무왕이 은나라를 쳐서 이른바 이제 그 주나라의 도를 이루었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무성입니다. 이에 앞서서 태서가 있고, 그 다음에 목서가 있죠. 태서 상중하가 있고, 목서가 있고, 그 다음에 무성편이 있는데, 그 태서에서도 그렇고, 특히도 이 무성편은 요 문장들이 조금 섞여 있어요. 그래서 고정문이라라고 한 것은 후대의 채침이 날짜 순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이렇게 쭉 정리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용들을 보면은, 선경삼일이라고 할 때 선경삼일은 바로 정무기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후경삼일이다면 역시 신임기에 똑같죠. 역시 뭐냐면 종증유시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후천에서 정령, 새롭게 시작한다 이런 의미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임진일 그 1월 달에 임진일 방사백에 이제 백을이 바야흐로 죽는다니까 음력 며칠이냐? 방사백, 100이 죽으니까 이제 거의 초생달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 월 2길 개사일에니까, 그죠? 1월 3일, 개사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후경 3일 개념이 되는데, 하고 왕이 조보, 아침에 주나라로부터 걸어서 우정벌상, 그 다음에 그 상나라를 치러 정벌하러 갔고, 그 다음에 무오일에 그 군사들이 맹진을 건넜고, 그 다음에 개해일에는 진우 상교, 상나라 들판에 그래서 그 군사들이 쭉 그 도열했고, 도열하여서 그 다음에 사천휴명이라 하늘의 아름다운 명을 기다렸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은나라하고 싸워서 주나라가 틀림없이 이길 것을 본 거죠. 그리고 나서 그랬더니 여기서 상나라 들판에 가서 쭉 군 부대가 쫙 포진을 하니까 갑자일에, 그죠? 갑자일 아침 예른 새벽에 매상에, 그러면 이제 동틀 무렵에 수라고 하는 건 폭군주의 이름입니다. 수가 솔기 여양님, 그 군사들을 거느리고서 마치 뭐냐면 숲처럼 거느렸다 그러는 것은 뭐예요? 어마어마한 군사들을 이끌고서 회우 목야하니, 그죠? 목야의 들판입니다. 그래서 상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목야 땅이죠. 목야에 다 모여들었으니, 그러나 모여들었지만 망유저구 아사라, 그죠? 다 우리 군사들을 적대할 자는 있지 않느니라, 않았다. 그러면서 전도 도과하고 앞에 있는 무리들이,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무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은나라 군사들의 앞에 있는 무리들이 공우후이 패하니, 바로 뒤를 공격하여서 패배를 시켰으니 혈류표자라, 바로 피가 흘러서
공이가,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무기 중에 방망이니까 방망이가 둥실둥실 떠다니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맹자에서 이제 제가 한번 이 맹자가 요거서 내용이죠. 그거는 주나라 군사하고 은나라 군사가 싸운 것이 아니라 여기 앞에 있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은나라의 앞에 있는 무리가 바로 돌려서 주나라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이 뒤에 있는 군사들을 공격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죽은 숫자가 워낙이나 많아가지고 피가 이렇게 흘렀더라. 어쨌든 그래서 한 번 군사복, 융복, 일융의 천하대정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 번 군복을 입고서 천하가 크게 안정되었다. 이거는 이제 아주 맹자가 저기한테도 쓰는 말이죠. 제선왕이 용맹함을 좋아한다 그랬으니까 당신이 좋아하는 용맹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큰 칼 옆에 차고 쫙 노려보면서 나를 당할 자 누구냐 이런 식인데 그건 필부의 용맹이요. 바로 그 군자의 용맹이라고 하는 것은 일융이에 그냥 한 번 군복을 입고서 천하가 크게 안정된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군자의 용맹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궐 4월 재생명예 조설 임진일입니다. 왕이 내자상하여 지우풍이라 그러니까 상나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은 마침내 이기고 이거죠. 1월 달에 출정을 했다가 4월 달 초에 왔으니까 3개월도 채 안 돼서 정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민심이 주나라로 돌아왔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풍땅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문왕에 뭐가 있는 사당이 있는 그죠? 사당이 있는 풍땅으로 돌아와서 내언무 수문하고 그래서 무를 이때 그 모든 무기들이를 다 뭐냐면은 저기 뭐 정비해 놓고 그 다음에 문을 닦았으며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내가 이제 무력으로서 천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문덕으로서 다스릴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는 것을 사당에 가서 맹세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그 전쟁에 동원되었던 말들은 귀오 화산지양 화산의 남쪽에 다 돌려보내고 거기서 이제 풀 뜯어 먹으면서 이제 자라도록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짐을 나르기 위해서 썼던 소들은 방우 도림지하하니 그죠? 저 도림의 들판에다가 다 풀어놓았으니 시천하 불복이라 그랬더니 천하의 그 불복종하는 아들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은나라에서 이 유민들 가운데에서 일부 이제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싸우지 않겠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평화롭게 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다들 안심하고 돌아오라 이런 뜻으로 이제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재생백에 그러니까 이제 4월 16일 갑진일에 서방총군과 그러니까 온 나라에 두루 이 제후국들의 총군과 그 다음에 밑기자죠 기백공 모든 관리들에게 수명우 그죠? 주나라 관리들이 주나라에서 명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공에 따라서 각의 그 직위를 다 받았고 그 다음에 정미일에 사오주묘 주나라의 그 사당에 제사를 지내는데 방전 후위 방전 후위 그러면은 공우백자남부터 시작해서 두루두루 나라의 그 제후들이 와서 그죠? 나라의 제후들이 와서 분주하게 뛰어다니면서 그 다음에 집 뛰어다니고 왜냐면 이제 제사 지내는데 일을 돕는 거죠. 그 다음에 집 변두를 잡았다는 건 이제 모두가 뭐예요? 그 종묘 제사를 지내는데 바삐 움직여서 뭐 그릇도 닦고 해가면서 다 차려놓고 그로부터 3일이 지난 경술일에 시망 바로 시제사를 지냈고 시제사와 망제사를 지내면서 이제는 이거는 왜냐하면 대승했다라고 하는 것을 쳐서 이겼다라는 것을 하늘에 고해야 되는 거죠. 조상에게도 고하고 하늘에 고하면서 대고 무성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바로 그 혁명을 하여서 그 마침내 그 은나라 포악한 군주를 멸하고 우리가 이겼다라는 것을 고하였느니라 이게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문왕이 제 충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공천성명이라 하늘을 공경하여서 그 다음에 명을 이루었느니라. 그 다음에 사하여 동정하니 그래서 내가 동쪽으로 정벌을 나가매 유궐사녀 그 은나라의 그 관리들이죠. 사녀다 그러면 그 사녀들을 편안히 하였더니 오직 그러니까 이들을 협박하지 않고
이들을 그저 그동안 저기 어쨌든 저러한 포악한 군주 밑에서 하느라고 참 고생 많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 안정을 시켰더니 여러분들을 치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복종하지 않는 저 포악한 사람들을 그 치러 왔다라고 하니까 오직 그 사녀들이 비궐현황하여 그 검은 비단 누런 비단들을 다 광주리에 담고서 밝으신 우리 주왕께서 하늘의 아름다움으로 천하를 떨 진동하였으니 용부 대읍 주러라. 그래서 우리의 대읍인 주나라에게 다 귀속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제 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쭉 나오는 내용들은 마지막에 보면 정밀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선경 3일의 정밀, 그 다음에 아까 게일로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무왕이 혁명을 완수하여서, 그러니까 무초유종이라고 해서 누구예요? 앞서서는 문왕의 덕업을 그대로 이어서 마침내 무왕이 그래서 완성했다라고는 그저 무초유종의 의미가 되고, 한편으로는 바로 성왕의 그 무초유종을 이루기를 바라는 내용으로 보시면은 별 일은 없을 겁니다. 이제 요 기본적으로 역사적 사건을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낙고편에 참 계속 나오는 거 있죠. 낙고편에도 경술 이래 태보가 인의 서은으로 공유 낭예하고 낙수의 물급이 안에 물급이 안을 다스렸고, 그 다음에 넘어간 5일 뒤에 갑인일에는 바로 다 그 위를 이루었느니라 표현했고, 그 다음에 5장에 보면 정사일에 용생우양하고 교하고, 뭐냐면은 저 들판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희생을 썼고, 교제를 지내는데 희생을 썼으니 뭘로 했다? 우 2마리 이렇게 돼 있죠. 소 2마리. 그래서 옛날에 길일 찬할 때 소 2마리 썼죠. 여기죠. 옛날에 그래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소 2마리를 먼저 썼다. 요거 그대로 나오는 글자입니다. 천자문 시간에 저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그러니까 옛날 제도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글자가 어디서 나오는가 이게 나오는 겁니다. 하면서 나라의 보배들을 같이 갖다 이렇게 쭉 놓는 거죠. 그게 먼저 어진 사람이, 제어주를 맡은 사람, 어진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소 2마리를, 그게 뭐냐면은 생입니다. 죽인 거 아니죠. 그래서 2마리를 먼저 갖다 바쳤고, 그 다음 날인 이길 무오일에 내 사오 신읍에서, 그러니까 나급에서 바로 이제 그 사직 제사를 지내는 거죠. 사직 제사를 지냈는데 이때는 소 1마리, 양 1마리, 돼지 1마리더라. 그리고 7일을 넘은 갑자일에 바로 이제 주공이 아침에 이제 글을 써서 그 다음에 여러 은나라의 그 후와 전과 남과 방백들에게 명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다 역시 무초유종이라 결국은 이렇게 해서 마침내 주나라가 공업을 이루었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고 이제 정자주자에게는 참고 삼아서만 쭉 봅시다. 그 901쪽에 보면은 오거 존리하고, 제가 나름 설명은 그 앞에다 했으니까 뭐 굳이 내가 읽을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오거 존리, 오가 임금자리에 거처하여 위 손지주하니 바로 중풍 손괴에 바로 주장이 되니 명령소출야요, 바로 명령이 나오는 바이고, 처득 중정하니 바로 처함이 중정한 자리를 얻었으니 손지선이라 바로 손수남을 다하는 선함자이라. 그러나 손이라고 하는 것은 유순한 도인이 소리 제정이요 이로운 바는 발음에 있고 비오지 부족이라. 오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죠? 오가 부족한 것은 아니니라. 양이 양자리에 그저 바르게 앉아 있으니까 제선엔 공수남에 있어서, 그러죠, 부족한 것이 아니라 바로 공수남에 있어서 마땅히 경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한 것이니, 기정즉 이미 바르다면은 길하고 회망무소 분리라. 뉘우침이 없어져서 이롭지 않은 바가 없느니라. 정이라고 하는 고들정자는 바로 정중량이, 그죠? 정이 가운데 한 것이니, 그 양이니까 중정해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처손출영이 손에 처하여서 영을 내미 개의 중정위 길이라. 다 중정으로서 함이 길함이 되니라. 유손이 부정즉
유손하면서 바르지 못하면은 유해리니 뉘우침이 있으리니 안능무소 분리야리요 어찌 능히 이롭지 않은 바가 없겠는가. 명령지 출은 명령을 내는 것은 유소 변경예리니 명령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변경하는 바가 있으니 고치는 바가 있으니 꼭 그런 것도 아니죠. 명령을 내린다라는 뭐뭐 행하라라는 것도 있지만 어째 바로 잡는다 이런 뜻인데 하는 것이니 무초는 처음이 없다라는 것은 시미선야요. 처음이 바르지 못한 것이고 착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했네. 그 다음에 유종이라라고 하는 것은 경지 고칠 경자죠. 고쳐서 하여금 선하게 함이라 무초유정. 그러니까 뭐 요 말을 갖다가 나중에 실질적으로 대응한다면은 그럼 주나라가 처음에 선함이 없었다. 이건 또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갖다 이제 참고만 하시고 그래서 약 이선즉 그래서 만약에 이미 선하다면은 약기선즉 내가 선하다면은 하용 명렬이요. 이미 선하다면 해서 이선이라 해야 되겠네. 그죠? 이미 선하다면 어찌 명을 쓰겠는가? 하용 변야는 어찌 명을 쓸 것이며 어찌 뭐 변경할 것이 있겠는가? 변경함을 쓰겠는가? 그래서 선경3일 후경3일 길하다라는 것은 출명 경계지 도당 여시해라. 명을 내고 그 다음에 다시 그 명을 고치는 그 도가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다 선하도록 하는 것이라. 갑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일의 실말이고 경이라라고 하는 것은 변경지 시하니 천간에 십간에 무기가 바로 중이 되고 그 다음에 과중즉 중을 지나치면은 바뀌느니라. 그러므로 위지경이니 고치는 것이니 사지 개경에 이를 고쳐서 변경함에 당 원시 요종의 여 선갑 후갑지 의하니 그래서 시작을 근원으로 해서 마침을 구함에 마치 선갑 후갑의 뜻과 같으니 이와 같이 하면 길하니라. 이와 관련된 해설은 삼풍곡계에 있느니라. 뭐 우리 이전에 뭐 봤고 그 다음에 본의에서는 구호가 강건 중정하면서 거 손체라 손체의 거함이라. 그러므로 뉘우침이 있으나 이유 정이 길려라. 그러나 발음이 있어서 길하니라. 그러나 등만키 회의 무불리니 그러므로 그 뉘우침이 없어졌고 그 다음에 이롭지 아니함이 없으니 뉘우침이 있다는 것은 바로 유무초예라. 그래서 역시 정자의 뜻을 살짝 이렇게 빌려왔습니다. 처음이 없는 것이고 망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에 바로 마침이 있음이라. 경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경과 같은 것이고 사지 일의 바뀜이고 선경3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령하는 바로 정이죠. 정무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무기에서 후천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래서 선경3일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니까 선경3일 그럼 꼭 정으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경으로부터 앞서간 3일이니까 정무기 경 여기까지 다 포함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후경3일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끝이 개가 되니까 뭐예요? 경신임개 이렇게 다 봐야 되겠죠. 이렇게 된 것이라. 정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정령어 기변지 전이요. 그 변하기 전에 정령하는 것이고 정령 꼭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뜻이고 개라고 하는 것은 소위 규탁 기변지 후라. 개라고 하는 것은 그 변경된 뒤에 그죠? 바로 헤아리는 것이라. 유소 변경이 득차 점자는 이와 같이 변경한 바가 있어서 이러한 점을 얻은 자는 이와 같이 한다면 당연히 길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수상적인 방법으로만 설명을 했고 주자는 이제 정령하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에 대해서 주자는 이제 제사라라는 말로 또 썼는데요. 그 일단 주자 해석 한번 봅시다. 그 잔주에 보면은 주자왈 구호의 선경 3일 후경 3일은 부지시 여하라.
도대체 어떤 건지 나 잘 모르겠다 이 소리입니다.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어떤 건지 모르겠다. 그런데 갈래 저 보건대 우사 설차위 복일지 점 모양이라 이렇게 돼 있죠. 가만히 그런데 보건대 이것은 바로 제산 날짜 복일 뭘 이렇게 그 점치는 날짜의 그 점 복일 언제 이렇게 뭐 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하는 그 점치는 날짜의 점과 그죠 비슷한데 비슷하다 점 모양과 같다. 그 삼풍곡계의 선갑삼일이라고 하는 것은 선갑삼일은 바로 신이고 후갑삼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정이고 그죠? 그런데 이 괴에서 선경삼일이라고 하는 것 역시 정이고 후경삼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규이니 그 다음에 정여신 저 정과 그래 신을 신의 근거에 보건대 개시 고인 제사시 일이라 다 옛날 사람들이 뭐냐면 제사하는 날이라 그랬죠. 우리 지금 공자 제사 언제 한다고요? 정일에 했던 거를 우리 개일로 바꿨나요? 원래 개일이 있던 걸 정일로 바꿨던가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8 위에 그 2월달 8월달에 위 첫 번째 나오는 정일에 한다 이 소리죠. 조선시대 언젠가 이거 바꿨던데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일로 바꾸고 이쪽에서는 개일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주자가 하는 말이 어디 공교롭게도 이게 또 정일과 바로 개일이니까 아마도 옛날 사람들이 제사 날짜인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만 규라고 하는 것은 규일은 불견 용처라 어떤 데 썼는지 나 모르겠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꼭 제사뿐이 아니라 그 실제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러니까 종즉 유시 어쨌든 간에 무초유종이라 하더라도 유종이라 있으면 반드시 다시 또 종이 있는 거죠. 대완수라는 측면에서 나머지는 쭉 보시면 되고 그 밑에 아니다. 다 그거를 좀 더 거듭거듭 다 설명한 건데 이거 다 읽어야 되나? 뒤에 제가 별표는 다 해놨는데요. 봅시다. 거기 건안구시 보면 하나 둘 더 넘어가서 찾았나요? 건안 아까 다 제사일이다라고 하는 데서 왼쪽으로 두 줄 더 가면은 아래쪽에 건안구시왈 있을 겁니다. 건안구시왈 구호는 강건으로서 그죠? 건강으로서 중정지위 중정한 자리에 거처하면서 출령지 주해라 그죠? 영을 내는 주인이라 그러니까 임금이라 이 소리죠. 무릇 명추로 상즉 명이 위에서 나오면 하무 부종이니 아랫사람이 따르지 아니함이 없으니 능정이 길즉 능이 바로어서 그죠? 길하다면 그 뉘우침이 가히 없어지고 차 또한 무소 왕이 어디를 가더라도 불리의리라 이롭지 아니함이 없느니라. 명을 거듭거듭 내문 신명이 후는 손이용이라 명을 거듭거듭하여서 한 이후는 바로 손이용이라 공수남이 거듭하면 이는 공수남이 그 쓰임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무초유종이라. 그래서 처음은 없고 거듭거듭 하고 난 뒤에 이제 쓰임이 되니까 그래서 무초유종이라 이렇게 해석했는데 이건 조금 그렇고 그 다음에 중계장시왈 보면은 삼풍곡계에서는 선후갑 그죠? 선갑삼일 후갑삼일이라 했고 그러면서 왈 뭐라고 했냐 종즉 유시라 했고 그 다음에 중풍손께서는 선우경 선갑삼일 후갑삼일이라 하면서 바로 무초 유정이라 했으니 대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했더니 대개가 갑이라고 하는 것은 십간의 처음이니 바로 일의 실말이라 그래서 이제 아까 정자의 말씀을 빗대서 표현했고 그러므로 위지 종즉 그래서 마치는 곳 다시 곧 시작인 거죠. 그 다음에 경이라고 하는 것은 십간의 과중 그죠? 중을 지나친 것이니 사지 당 변자해라 경자해라 일이 마땅히 변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위지 바로 뭐라 하냐 무초 유정이라 했으니 하물며 손꾀의 구효가
고유고지 변, 바로 삼풍곡계 유고가 변한 것이니 고라고 하는 것은 일의 무너짐이요. 그죠? 사지 고야요. 고야이니 그래서 이조사언지라. 그래서 일에 나아가는 것, 나아갈 조자도 일에 나아가는 것으로서 말했느니라. 그러므로 취죠 갑이라. 그래서 저 갑을 취했고, 그 다음에 손이라고 하는 것은 일에 지금 그 손이라고 하는 바람개는 뭐예요? 우리가 구덕교에서 뭐라 그랬죠? 손이라고 하는 것은 권도야라 그랬죠. 권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일의 그 권도라. 그래서 이로써 권도가 있기 때문에 이로써 변사언지라. 변경할 갑자기 그 일을 그저 바꾸는 그것을 말함이라. 그러므로 취저경이라. 그래 저경이라는 것을 썼느니라. 여기서 갑경에 그저 갑과 경에 대해서 다 뭐라고 했냐면 선후삼밀이라고 하였으니 대개가 성인이 근기 시종지 뭐예요? 귀하라예요? 응? 귀의하라 참 성인께서 그래서 그 시종의 그 뜻을 그저 시종을 삼간 뜻이라 성인께서 다 시작하고 마치는 것을 늘 신중히 하고 신중히 하라라고 하는 그 뜻이라. 정자 주자보다는 훨씬 더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됐네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운봉호 씨 선생도 운봉호 씨는 참 맞아 재밌게 표현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볼만해요. 운봉호 씨 왈 보면은 문왕께서 발선천어 선천을 발표하셨고, 문왕은 선천을 발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 그냥 쓸까요? 선천괴다 그러면은 우리 보면은 일건천, 그 다음에 이태태, 삼리화, 사진례하고, 그 다음에 오손풍, 그 다음에 육감수, 칠간산, 그 다음에 팔곤지하고, 이러면 이제 후천까지 합시다. 그 다음에 후천은 노란색으로 할까요? 자, 일감, 그 다음에 이곤, 삼진, 그 다음에 사손, 가운데 오중, 그 다음에 육건, 참, 육건 7대, 맞네, 7대. 그 다음에 팔간, 불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쓴 것을 지금 문왕께서는 선천으로서 발표하셨고, 그래서 그 단전에서는 단전에서 선천을 발표했고, 단전이라고 하는 것은 단전이라 단사, 그죠? 괴사 이겁니다. 괴사에서 선천을로 발표하셨으므로 뭐라고 했다? 선천에 그죠? 선갑삼일 후갑삼일 그랬죠? 그죠? 선갑삼일 후갑삼일 했으니까 선천에서 뭐예요? 선천에 거기 뭐라고 돼 있나요? 간과 손괴가 그죠? 간과 손괴가 전후의 세괴. 간과 선천의 간은 어디냐면은 선천의 간은 여기죠. 선천의 간은 여기고, 그 다음에 선천의 손괴는 여기죠. 그래서 선천의 간과 손의 앞뒤, 요거의 앞뒤의 세 궤가 바야흐로 씀이 된다. 뭐예요? 앞뒤의 세 궤가 앞뒤의 세 궤가 제가 선천 맞나요? 제가 지금 표현을 해놓고도 앞뒤의 세 궤가 요거와 지금 삼풍 잠깐만 봅시다. 글토이를 산풍처럼 밑에가 바람개가 되고 바람개고 이게 삼풍곡개인가요? 삼풍곡개에 쓰임이 됐고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에 요거 다 들어가죠. 오랫개
아, 우레꾀가 여기 있지. 우레꾀. 앞뒤에 세 꾀가 잠깐만 보자. 저기. 일단 선천의 소목 전후의 세 꾀가 간과 선천의 간겨 손귀 앞뒤의 세 궤 앞과 뒤의 세 궤가 다 쓰임이 되었고 앞 뒤에 앞에 하나 둘 셋 맞나요? 뒤에 요거에 하나 둘 셋 맞아요? 뭐 이상하다. 간단한 건데 이게 지금 갑자기 간단해졌네. 앞뒤에 세 개. 지금 요거 자체는 요걸로 해서 산풍고개 되고 앞뒤에 세 궤가 이거 앞에 하나 둘 앞에에 세 개번째 요거로 보자면 뒤번째 일단 봅시다. 저기 일단 아니 문장을 다 보고 보면 돼요. 간괴 전후에 3괴가 기방용 기방위 갑이니 그 바야흐로 그 갑이 되었으니 앞뒤에 세 요거에 앞으로 하나 둘 세 개의 갑 요거 표현한 거죠. 요거의 뒤에요 앞이에요. 둘 세 개가 갑이다. 요 표현이에요. 그렇게 해서 갑이 되었고 그냥 볼 때 간단해. 그 다음에 주공은 발후천. 후천을 효니까 바로 구호효에서 후천을 발표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취 후천의 간손에 전후의 세 꾀가 그 바야흐로 경이라. 후천에 뭐예요? 역시 간이죠. 후천에 간꾀가 어딨냐. 여기 간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손꾀가 있죠. 요거에 앞으로 하나 둘 세 번째 있는데 경이 있고 맞나요? 하나 둘 세 번째 있는데 경이 있고 요거에 뒤로 해서 하나 둘 세 번째 있는데 경이 있다 이렇게 하면 되나? 어쨌든 그렇게 있으니 그래서 있느니라 경이 있느니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손체는 본래 무간이라. 그죠? 중풍 손괴는 간괴가 없죠. 여기에는 간이 본래 없는데 그런데 구호가 변하면은 여기가 변하면은 간이 되는 거죠. 간이 돼서 삼풍 고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호가 변하면은 위 손하 아래로 간상에 바로 체가 있고 다시 말해서 이 손하가 아래 있고 간상이 있는 바로 그 고가 되느니라. 그러므로 특어 차효에 그죠? 차효 발지라 특별히 이 효에서 바로 후천 8개의 이 내용을 발표하였으니 바로 이 효에서 바로 선경 후경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후경하였고 그 다음에 발표하였으니 신명이 방고야라. 그래서 신명으로서 명을 거듭거듭 펴면서 바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고가 되는 것을 방비하였음이라. 여 선갑 후갑과 또 그죠? 여 선갑 후갑과 더불어서 그죠? 선갑 후갑과 더불어서 또한 스스로가 상실이라 스스로가 자연스럽게 통한다. 상관이라죠. 자연스럽게 서로 간에 통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뭐래 되게 어려워졌나요? 어쨌든 굳이 3일 가니까 선갑 3일 후갑 3일 하니까 이걸 그냥 날짜로 해서 그저 3일 3일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금 보니까는 아니네. 설명하면서 보니까 일단 뭐 그런 이런 설도 있더라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자 상활입니다. 구호의 길함이라고 하는 거 구호지길은 위 정중냐 일세라. 위가 정중하기 때문이라. 정중보다도 실은 여기는 중정이 더 정확한데 뭐 어쨌든 공자가 그 중을 강조한 내용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전에 보면은 구호의 길함이라고 하는 것은 처중정지하니 바로 중정함에 처해 있으니 득정중지 도즉 정이 가운데 하는 도를 얻었다면은 길하고 그 뉘우침이 없어지리라. 정중이라라고 하는 것은 위 불과
무불급이라. 과함도 없고 그 다음에 불급함도 과하지 아니하고 불급함도 없음을 이름이라. 정득 없음이니 무불급이니 정득히 중예라. 정이 그 중을 얻음이라. 처유손에 유손함에 처하여서 여출명령이 유득중이면 선이고 가만 있어봐라. 유손함에 처하여서라고 하는 것은 손괴 자체를 유손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의미 하나 주관을 하니까. 그래서 유손함에 처해 스스로 공순함 자체가 일단은 의미 주관하니까 유손 개념이라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의 임금이 바로 유손함에 처하여서 명령을 내매 그 다음에 유득중 모름지기 중을 얻음이 위선이니 바로 선함이 되니 실중즉 중을 이루면 바로 뉘우침이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는 중을 여기서 공자가 정중이라고 하는 것은 중을 더욱더 강조한 뜻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상구라고 하는 것은 아까 누구냐면은 구이에서처럼 손재상하라는 말을 똑같이 썼습니다. 자, 그 구이 같은 경우도 음자리에 양이 왔고 상구 같은 경우도 음자리에 양이 왔고 그래서 매우 이제 정성스러워야 되는데 그 상기자분이 그런데 그 자부를 자라고 하는 우리 노잣돈이 되고 내 그 돈 재화가 되는 거죠. 재화와 그 다음에 부라고 하는 것은 결국 권력입니다. 돈과 권력 개념이죠. 돈과 권력을 잃었으니 바르게 하더라도 이거는 흉안이라 이런 뜻으로 주자 같은 경우는 정이라도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정자 같은 경우는 바로 정자 같은 경우는 이게 바르게 하고자 하지만 그죠? 흉하다 이렇게 표현한 내용인데요. 바로 봅시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편안한 것이니 제상하는 상 아래에 있다는 것은 과소한지 의예라. 그런데 그 편안한 바를 바로 지나친 뜻이라. 구가 거손지 극하니 지금 손기의 맨 윗자리에 거쳐 있으니 끝에 거쳐 있으니 과어 손자이라. 공순한 데서 지나친 자이라. 자라고 하는 것은 소유한 것이고 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끊는 것이니 강량이 본래 그죠. 양강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유탄 끊음이 있음이라. 그런데 이 과손이 실기 강단하니 그 과손함으로써 그 강단을 잃었으니 그죠. 강단을 잃었으니 그 소유한 바를 잃음이 바로 상기자부예라. 거상이 과손하니 지어 자실하니 제 정도 위 흉이니라. 그래서 윗자리에 있으면서 과손하여서 스스로 잃는 데까지 잃었으니 바로 정도에 있더라도 바로 흉이 되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도에 있으나 정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정자는 아마 손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내용인가 봅니다. 조금 요 내용 설명하는데 부족하고 주자 같은 경우는 손재상하는 거손자예요. 그죠? 공순한데 지나친 것이고 제일 윗자리에 있는데 오히려 상 아래에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니까. 그 다음에 상기자부라고 하는 것은 실소이 단야라. 그 결단하는 바를 잃은 것이라. 결단하여서 바를 잃은 것이라. 이와 같으면 수정이라도 비록 바르게 하더라도 또한 흉하니라. 바르다. 이제 바르다라는 말은 썩 맞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바르다라는 건 손귀에서 바르다는 잘 손한 건데 그러니까 이때 정 같은 경우는 지나치면 이게 고집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고집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만 하면은 공순하게 하면 오히려 흉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낫습니다. 그 다음에 손지 극하여 손귀의 제일 끝자리에 거쳐하여서 실기 강량지 덕이라. 그 강량한 덕을 이름이라. 그러므로 그 점이 이와 같으니 상과 점이 이와 같다라고 했고 그 성제 양씨 보면은 상구는 위극하니 그죠? 자리가 끝이니 인신이 그죠?
신하가 몸이 그저 숭고한데, 자, 저 숭고한데 이르렀고, 그 다음에 애기 부귀 권세하여, 그죠? 그 부귀와 권세를 아껴서 사랑하여서 환실지 심생이라, 오히려 잃을까 하는 마음이 생겨나느니라. 그러므로 반드시, 그죠? 제일 윗자리에 가 있고 모든 권력 부세 최고로 누리는 자이죠. 이 표현이 맞아 재밌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 잃을까 하는 마음이 생겨나느니라. 그러므로 오히려 안 잃으려고 어떻게 돼요? 아부하게 했죠. 그래서 필극기 손순 아유이 복이 소유하니, 그래서 반드시 틀림없이 그 손순함을 다하여 극기 손순하여 아유이 복이 소유니, 아첨하면서 그 소유한 것을 보존하려고 하니, 보존할 것이니, 부지 순유과 신유위라. 그죠? 오히려 순하면 더욱더 그저 순종하는 것이 더욱더 지나치면은 몸은 더욱더 위태로워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죠? 너무 비굴하게 오히려 그죠? 그러는 거. 그래서 소즉 작은 것이라면은 상차, 그죠? 그 재물을 잃을 것이고, 용대즉, 그죠? 상자용 재물 쓰는 그 재물의 그 쓰임을 잃을 것이고, 대즉 크다면은 상권세, 그 권세를 잃을 것이니, 수정력 흉이라. 모름지기 이걸 지금 아무리 바르게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역시 그저 고집하면은 또한 흉하니라 이렇게 돼야 될 거고 하니, 여기서는 이제 바르게 하더라도 또한 그 흉할 것이니, 하물며 바르지 않음에야. 이렇게 바르지 않음에야. 바르다라는 표현 역시 맞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줄에 가면은 운봉호시왈 보면은 상하라고 하는 건 역시 이 양거음이니, 양으로서 음자리에 거처하니 불안한 상이라. 화산 역괴에서도 구사가 이 강으로서 유에 거처하기에 바로 뭐라고 했느냐, 여기서는 득기 자부라 그랬죠. 화산 역괴에서는 득기 자부, 그 자부를 노자와 그다음에 그저 재화와 그 권력을 얻는다라고 했는데, 손꾀의 상구에서 이 강으로서 유에 거처하는데 도리어 그래서 그 자부를 잃는다라고 했으니 어찌 된 것입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나 화산 역괴 같은 경우는 귀여 용, 유를 쓰는 것을 귀 여기니라. 그러므로 강으로서 유에 거처한 자니까 오히려 얻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손꾀는 개호 과유라. 오히려 지나치게 유한 것을 경계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손극, 손이 지나쳐서, 그 다음에 강으로서, 손의 끝자리에 강으로서 유가 거처하는 자이니, 바로 유에 거처하는 자 바로 잃는 것이라. 혹자가 말하기를, 이제 괴상으로 얘기한 겁니다. 이위 관병이요, 과병이요. 지금 혹기에 보면은 요게 있는 거죠. 혹기에 보면 이게 있는 거죠. 혹기에 보면 아래쪽으로 그 불괴가 있으니까 불괴는 과병이고, 그 다음에 화산역괴, 화산역괴는 아까 득기자부 그랬으니까 여기 위에도 불괴가 있는 겁니다. 과병이고, 그 다음에 역괴 구사라고 하는 것은 본래 바로 그 이체라, 구사가 참 여기니까 본래가 여기 이체에 있으므로, 그죠? 본래가 이체에 있음, 어디로 갔느냐? 이체라. 그러므로 본래 이체니까 득기 자부, 그죠? 자부를 얻음이고, 그 다음에 그 중풍 손괴는 상구라고 하는 것은 제 혹괴, 그죠? 혹괴의 이익괴가 그죠? 바깥에 있으므로 어떻게 냐 상기 자부라 이렇게 해서 괴상을 갖고, 여기는 바깥에 있으니까 내가 얻은 게 아니라 저 바깥에 있는 거 잃은 것이고, 여기는 내가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냥 얻은 것이고, 이렇게 해서 괴상으로 표현한 것 좋은 내용이네요. 괜히 그 얻은 것이라 했고, 그 다음에 상활, 손재상하는 상궁야요. 손재상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위에서 궁하고, 상기자부라라고 하는 것은 정화, 바른 것인가? 그죠? 바르랴? 바른 것이랴? 아니다. 흉하다. 바르지 않기 때문에 흉하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상구에 있는 그
뭐죠? 그 효사의 손재상하여 상기자분이 정인가 이런 뜻으로 보는 게 낫겠죠. 바른 것인가? 그러니까 아니다. 흉하니라 해서 그 여기서 공자가 정화라고 본 것은 어은호 호자죠. 바른 것인가? 아니다. 그죠? 흉이라 이렇게 붙여야 이 정자의 아니 공자의 요 해석이 아주 굉장히 탁월하죠. 가장 정확한 표현으로 하셨네요. 그러니까 이제 주자가 뭐 바르더라도 이렇게 보다도 바른가? 그러니까 반어적 표현으로 해석하는 게 더 정확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전에 보면은 손재상하하여, 그죠? 바로 과어, 손재상하하니, 손재상하하니 과어 손예라, 손에 지나친 자이고, 그 다음에 처괴지상하니, 괴의 윗자리에 거처하니 손지어 궁극야라, 바로 손이 궁극에까지 이른 자이라, 이른 것이라. 거상이 과극어 손하여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손꾀에 과극하여서 공순한데 과극하여서 지어 자실하니 스스로 이르는 데까지 이르렀으니 득이 정무와 발음을 얻은 것이랴. 아니 내 이에 흉한 도이라. 손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선행이라. 그러므로 의심하여 말하기를 득위 정화, 그죠? 발음을 얻은 것인가? 공자가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면서 다시 끊어서 말하기를 아니라 이에 흉하니라, 이런 뜻으로 표현한 내용이죠. 주자 역시 정호흉이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반드시 흉하다라는 것을 말함이라 라고 했고, 여기서는 밑에 두 번째 줄에 있는 황씨 거 봅시다. 황씨왈 손꾀는 이초여 사위 준이, 바로 초요와 사요가 주장이 되니, 초는 그런데 이제 맨 밑에 있으니까 우유부단하니까 진퇴가 되고, 초는 진퇴요 사는 유 획이라. 그죠? 오히려 아까 상품을 얻었다 그랬죠. 얻음이 있으니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물어봤죠. 그랬더니 왈은 없지만은 그저 자문자답 형태죠. 초는 제 학괴로 복역 심언이라. 그죠? 초효는 학괴에 그죠? 엎드려 있으니 또한 심한 것이고, 사효는 심하다라는 거, 공순함이 너무 심하다 이 소리입니다. 사효는 제 상꾀이니, 상꾀에 있으니 손기 양양의인이라. 바로 손 공순함이 그 양양함이라, 오히려 잘 드러낸 것이라. 양양하다 날린다라는 겁니다. 아주 지극히 손순한 도를 두루두루 널리 날린다라는 뜻이고, 양양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어디에 있겠어요? 불괴가 되는 거죠. 바람은 흔들리는데 불은 또 위가 되니까, 그래서 양양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네요. 이런 거는 이제 괴상 속에서 이렇게 찾는 단어들은 잘 살펴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참 좋구나 볼 수 있네요. 범손 불욕과하니, 손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고자 하는데 이 중길이요. 그래서 지나치지 않고자 함이니, 과이니, 이는 중하여서 길하고, 오도 역시 중정하여서 길하고, 삼은 과중이라. 그러므로 인색하다라고 했고, 상구는 바로 궁손이라. 손을 다하였으므로 그래서 흉하다라고 해서 이 중을 기준으로 해서 표현을 했고, 건왕구시가 종합적으로 설명을 하셨네요. 왈 뭐라고 했느냐? 손은 순야라. 그죠? 손은 공순함이라. 그래서 이 일음이 순호 상지 이 양야라. 한 음이 위에 있는 두 양에게 순종함이라. 괴에 있어서 이 유이 위 손준이, 괴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이유가, 다시 말해서 초요와 사요를 표현하는 거죠. 초요와 사요의 두 유가, 여기서는 두 유가 이렇게 두 유가 바로 손의 주장이 되니, 초의 유는 강이라. 그죠? 그래서 강자리에 거쳐 있으므로 불안한 것이고, 미안어 손이라. 바로 손 공순함에 편치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유진되지 의하고, 그래서 나아갈까 물러갈까 하는 의심이 있고, 사의 유는 그죠? 사유는 거유 음자리에 거처하여서 손기 안이라. 그 편안함의 공순함이라. 손유하니 그 공순함의 그 편안함이라. 그러므로 유공, 그죠? 상품을 얻는 공이 있고,
그 다음에 3효와 여 5효는 다 강으로서 강에 거쳐 하는데 이 5는 득중, 중을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5는 길하고 3은 과강하니까 오히려 과강한 데다가 윗자리가 중을 안 얻었기 때문에 인색하고, 그 다음에 2효와 상 9효는 다 강으로서 뭐냐면은 음자리 유에 거쳐 하는데 2는 역시 득중, 중을 얻었으므로 2는 길하고 상구는 흉하니라. 대저 손지위계, 손기의 괴됨이라고 하는 괴됨은 이거 중득위선이라. 그죠? 이 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중에 거쳐하면서 위를 얻은 것이 바로 선함이 교움이 되니 이는 득중이 실위요. 그래서 중을 얻었지만은 위를 잃은 것이고, 여기서 위라고는 임금자리니까 그래서 실위가 되고, 3사 같은 경우는 득위인데, 그죠? 3사 같은 경우는 바로 제후와 그 다음에 공경대부가 돼서 득위지만은 역시 중을 잃은 것이고, 초효와 상인즉 바로 그 위와 중이 구실 다 잃었으니, 다 둘 다가 다 불능 진손지 도해라. 둘 다가 바로 손의 도를 다하지 못하니라. 오직 이 구거 오위 호 중정하니, 오직 오가 아니 구로서 바로 오위에 중정한 데 거처하니 차소이. 이것이 그래서 정길하면서 바로 위 신명지 주여와 공식적으로 구효에는 신명이라라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은 바로 그 어디에요? 공자가 말씀하신 바로 대상전에 수풍이 군자에 신명 행사한다라고 하는 바로 신명 행사의 바로 주인이 바로 구효인가라고 하면서 공자의 대상전까지를 아울러서 설명을 하셨네요. 여기까지 질문하실 분.